영상이 촬영되는 거구나. 안녕하십니까. 영상이 촬영되고 있는가? 오늘은 3월 7일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픈 얘기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어차피 제가 영상 촬영하고 제 채널에 제가 촬영한 영상을 제가 하고픈 말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뭐 제 마음 내킨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뭐 보시든 안 보시든 그거는 이제 구독자님이나 어떤 뭐 유튜브 시청자분들 자유이고요. 제가 오늘 그 뭐죠? 겸손히 힘들다 거기에서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전쟁. 윤석열이가 저는 윤석열이라고 안 해요. 저번에 어떤 분도 파평유씨 34대인데 윤석열이가 35대래요. 35대인데 유튜브 7학년 Y 그 선생님이 윤을 안 쓰고 Y를 쓴대요. 왜 그러시냐? 7학년 그러니까 이런이 넘으신 거죠. 왜 그러시냐? 그때 본인이 34대 손인데 35대가 윤석열이래요. 성열인데 파평윤씨 34대인데 35대 성열이 하는 걸 보니까 부끄러워서 윤을 못 쓰겠다 이거예요. 7학년 윤을 써야 하는데 윤을 못 쓰고 7학년 Y를 쓰신대요. 본인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렬이가 국민을 개무시하고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인권 무시하고 있잖아요. 뭐 국민이 돼지입니까? 왜 돼지처럼 끌고 가고 입을 왜 틀어막는 거예요? 국민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왜 입을 틀어막고 돼지처럼 사제를 들고 끌고 가는 겁니까? 국민이 뭐 돼지예요?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더만 성렬이가 돼지인가? 그거 옳지 않아요. 국민을 개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대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서울대 법대 나온 것들 봐보세요. 왜 성렬이가 서울대 법대 나오거든. 참말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람이 돼야죠. 사람이 아니라 지금 멧돼지 아닙니까? 멧돼지. 국민을 멧돼지로 보고 있잖아요. 그 서울대 할아버지 어디 하버드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안 되고 멧돼지가 됐는데 서울대가 멧돼지 키우는 건데 됩니까? 왜 사람 만들어야지 멧돼지를 만들고 있어? 한동훈이 봐요. 그 사람 같습니까? 깐죽깐죽 대는 게 그 뭔 짓거리요? 펄짝펄짝 뛰는 게 그 뭐요? 지가 토끼요? 서울대 법대가 그런 것들 만드는 그런 데인가요? 서울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돼. 그것들이 서울대를 나왔다 가니까 서울대에서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것들인가? 그런 그 서울대요? 내가 아는 그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그 뭐 관악산인가 뭔가 있는데 거기가 그 뭐 멧돼지 사육사고 뭐 토끼 사육사고 그런가요? 왜 그래? 서울대를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못된 것들이 서울대를 나왔다니까 이상하잖아요. 서울대가 왜 그래? 아무튼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성례라고 합니다. 나는 돼지가 아니야. 나는 국민이야. 국민이고 인간이 보기에 그 멧돼지가 사람을 개무시하고 돼지처럼 끌고 가니까 절대 존중할 수가 없다 이거요. 존중을 못해. 그냥 성례라 할게요. 성례. 어떤 사람들은 왜 엊그저께 왜 대통령을 욕하냐고.
막 시비를 건 사람이 있었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가 뭐예요? 백성이 주인 백성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백성이 내가 백성이고 내가 국민이요. 내가 주인인데 그거 내가 뽑은 거 아니고 내가 뽑지는 물도 않았어. 그러나 국민이 뽑았잖아. 뽑았으면 국민의 일을 해야지. 나라의 일을 해야지. 일을 잘 못하면은 국민을 위하지 않으면 국민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죽어가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벌을 받아야지. 욕을 먹어야지. 혼이 나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응? 멍멍이 집에서 키우는 개도 잘못하고 똥을 아무 데나 싸면은 뒤지게 떼잖아. 떼잖아. 거기 싸지 말라고. 하물며 그런 대통령이란 작자가 그렇게 잘못을 하면 욕을 하고 탓을 하고 혼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인데 그런 게 욕 듣기가 싫으면 혼나기가 싫으면 하지 말아야지. 누가 지한테 하라겠어? 하라겠어? 지가 하려고 하니까 지가 하려고 했잖아. 대통령을 지가 하려고 했잖아. 잘못하면 혼나야지. 대통령 욕하는 걸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잘하면 칭찬하지. 뭐 없는 떡이라도 주지. 못하니까 혼나는 거잖아요. 못하니까. 아무튼 그 성렬이가 오늘 아침에 뭐 총선이 다가오니까 북한이 전쟁 도발할 수 있는 위기 그런 그런 긴장감 어떤 그런 조짐이 있다고 한미 훈련을 한대요. 훈련을 어디서 하나? 남아서 하나? 북한에서 휴전선 근처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 비무장지대 있는데 그런 데서 그러면 자기 집 앞에서 전쟁 연습하는데 북한이 아이고 신난다 재미난다 하겠어요? 좋아라 하겠어요? 그래 니들 잘한다 더 해라 더 열심히 해라 그러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우리 집 앞에서 뭐 공사하고 뭐하고 하면은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싫어 시끄러워. 왜 평화로운 집안을 시끄럽게 하고 공사를 하고 먼지를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나라도 싫어. 나라도 북한이 자기 집 앞에서 휴전선 근처에서 지기들 죽이려고 막 군사하고 총 쏘고 대포 쏘고 그러면 좋아라? 누가 좋아라? 누가? 성렬이가 이 앞뒤가 틀린 거이 총선을 앞두고 도발의 위험이 있다. 도발의 조짐이 있다.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하겠다. 이건데 이거 말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총선이 다가오니까 한미연합으로 일본 놈들도 끼나 아무튼 일본 놈들도 낑겨갖고 군사훈련을 하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도발을 하죠. 도발의 조짐이 아니라 도발을 하겠죠. 왜 우리 집 앞에서 군사훈련하고 그러냐? 저리 가서 해라. 일본 땅 가서 가든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화가 나면 뭐 미사일도 쏘고, 뭐 총도 쏘고 하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도발입니까? 그게 도발의 조짐입니까? 그러면은 이 뭔가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북한이 도발을 해가지고 군사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한미가 군사훈련을 하니까 그게 오히려 도발이네. 북한을 도발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은 북한이 한미 훈련을 안 하면 북한에서도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거. 이거 뭐 지가 한 말이 앞뒤가 안 맞네. 북한이 도발의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한미가 북한을 도발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도발할 계획이다. 북한을 도발시키겠다. 그런 거잖아요. 북한을 도발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북한을. 아유 참말로. 아유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뽑아가지고 나라의 지도자라 대통령이네. 아유 저 대구 분들 경상도 분들 참
그리 좋습니까? 그리 좋아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뭐 전두환은 뭐 군사로 그렇게 하고 누구야? 누구야? 박통도 군사 쿠데타로 그렇게 권력을 잡더니 참 권력 좋아합니다. 경상도분들. 아니 맞습니다. 아니 이건 삭제해야겠는데. 경상도 분들 참 권력 좋아합니다. 그렇게 권력 갖고 싶어요? 그러면 권력 가졌으면은 잘 살게 해야지. 이 땅의 민주주의에서 나라가 잘 되게끔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게끔 해야지. 왜 지들 사리사욕을 챙기면서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전두환이 이 땅의 민주주의에 온전히 자기가 했습니까? 국민들 죽여놓고, 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끝내는 제 명대로 가는 거예요. 코로나로 뒤졌죠? 코로나 뒤졌어, 그 살인자 놈의 새끼. 그런 놈을 서거 죽었다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뒤진 거. 벌받아 뒤진 거예요. 코로나 때 뒤졌다면서요. 지금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지 묻을 땅도 없어가지고 어디 처음 묻었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어디에 좋은 땅 봐가지고 지 묘 만들려고 했는데 그 주민이 그 땅 주인이 안 돼요. 왜 여기다 전두환을 파묻는 거야? 그래고 반대해가지고 거기 못 묻혔잖아요. 그게 벌 받는 거로 지금 어디 지옥이 있다면 지옥불에 아주 맛있게 구워지고 맛있게는 아니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렇게 벌 받고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런 놈이 천국 가면 안 돼. 만약에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절대 그런 놈은 천국 가면 안 되고 지옥에서 불지옥에서 아주 혼나고 있어야 돼 그런 놈은. 그리고 박정희도 그렇게 자기가 평생 헤쳐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지가 왜 평생 그렇게 자기보다 이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어, 인재가 없어? 자기가 해야 이 나라가 잘 되나? 이게 18년 동안 헤쳐먹었으면 이 땅에 5년 그렇게 했으면 됐지. 물러나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렇게 해야지. 지가 왕이야. 그리고 이승만이 그럼 못된 거를 또 동상을 왜 쳐만드는 거예요? 돈이 남아돌아. 돈이 남아돌아. 그리고 이승만이 뭐 잘한 게 뭐 있어? 어디 대한민국에 있다고 해놓고 얼로 도망가가지고 나 여기 서울에 있어요. 그런 거짓말쟁이. 아유 3.15 부정선 건거 4.19 의거 동상 까부신 거 누가 했어? 국민들이 까부셨잖아. 그 동상 그걸 또 만든다고? 또 만들어? 이런 엉망진창 개판이에요. 개판. 아무튼 그 전쟁 그래요. 하고픈 얘기는 많은데 지금 물가가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술만 처먹고 그런 놈 빨리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 네, 중요한 거예요. 특검이구나. 특검. 좀 아쉬워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뱀같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뭐냐? 뱀이 좀 영악해, 좀 징그럽게 해도 성경도 인용을 하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뱀같이 또 지혜로워야 한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순결하긴 하지만은 좀 너무 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때로는 뱀같이 지혜롭게 영특하게 그런 지혜를 써라. 그런 얘기예요. 항상 순결하고 항상 착하고 항상 온유하고 그러지 말고 때로는 악에 맞서서
단호하게 강하게 그렇게 지혜롭게 물쳐라 이거예요. 싸워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번에 김건희 특검 했잖아요. 그걸 왜 바로 합니까? 투표를. 왜 바로 해요? 물론 다음에 또 한다고 하겠지만은 왜 그렇게 응? 더 막 계속 더 연장할 수 있잖아. 한 일주일 뒤에만 한 보름만 뒤에 해봐. 저쪽 우리가 욕 먹는 것도 있지만은 저 그렇게 되면 국힘당 아주 난리 나요. 난리 나. 여기는 총알이 빵빵거리면 저기 대포가 빵빵거려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조금 어떤 그 순환이나 그런 걸 겪더라도 특검을 계속 그 투표 표결을 계속 미뤄요. 일주일 미루고 보름만 미뤘으면 저기 뒤집어져요. 저 국힘당 놈들 뒤집어져. 아주 어쩔 줄 몰라갖고 쩔쩔 맬 텐데 왜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유 하루 연기했더만 하루. 왜 그래 왜? 아 너무 착하다가 너무 순하다가 아니 너희들은 칼 들고 싸워라. 아유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맨주먹으로 해야지. 니들은 총 갖고 해더라도 우리는 맨주먹으로 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뭐요? 우리는 정정당당한 게 모토야.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할 거야. 때로는 뱀 같지만은 좀 지혜를 써가지고 우리의 조금의 순환을 겪더라도 저기에서는 아주 큰 피해가 되는 그런 일이라면은 지혜롭게 좀 끌어요. 한 일주일만이라도 그렇으면 얼마나 그쪽이 지금 공천으로 혼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이제 안정이 돼버렸어. 왜? 김건희 특검이 한 번 끝났거든. 표결이 끝났어. 물론 다음에 또 하겠지만 그 뭐 선거 전에 하겠어요? 왜 그런 걸 이용을 할 줄 모르고 그러나요? 그런 게 좀 아쉽고 또 하나 이 세계 얘기하려고 했어요. 또 하나 이제 어저께 소남당이 소남당이 창단됐어요. 소남당 하면은 이제 민주당의 제일 첫 모토가 소나무였어요. 소나무의 굳건한 의지, 결연한 의지, 사철 푸르른 그런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이제 소나무를 모토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창당이 된 걸로 알고 들어있어요. 어떻게 아무튼 관련이 있는 소나무죠. 그 소나무 당은 당명을 정한 소나무당이 어제 창당이 되었는데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는 지금 옥중에 있는 송영길 대표가 했어요. 그리고 이 소나무당 이 당명과 이 로고인가요? 소나무 그 이미지에 그런 문양 이런 것들은 이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었죠. 그분이 이렇게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쓴 글인데 이재명 대표님은 진중하면서 지혜가 있고 추진력도 있습니다. 조국 대표님은 재기발랄하고 신선하고 재치와 젊습니다. 송영길 대표님은 중후한 무게와 힘이 있고 움직임이 무겁지만 결정 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세 분 왜 이런 순서를 했냐면 창당 요 밑에 또 있네요. 모두 특색과 장점이 있고 약간씩 서로 다릅니다. 모두 좋은 분들입니다. 모두 용장이고 잘 싸우십니다.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싸우면 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세 분의 이 순서는 이재명 대표님은 이제 먼저 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국 대표님, 그 다음에 어제 창당을 한 송영길 대표님 이렇게 창당의 순서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뭐 다른 의미는 없었고 그래 그런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제가 항상 그러지만은 그럴듯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님 진중하면서 지혜가 있고 추진력도 있습니다. 이 땅 민주를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다. 또 조국 대표님은 재기발랄하고 신선하고 재치가 있고 또 젊습니다. 지금 누구죠? 한동훈이하고 지금 이제 이런 맞대응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주 신선하고 재치가 있잖아요. 또 굴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맞대응하는 그런 싸우는 모습, 깐죽깐죽대는 그 깐죽이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하고 있잖아요. 비록 이제 말로써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싸우는 큰 전투도 있지만 이 잔잔한 그 게릴라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큰 전투도 있지만은 이런 게릴라전 또 정보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 깐죽깐죽대는 이 한동훈이 그놈 코를 납작하게 해준 것도 이것도 잘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싸움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론을 언론을 우리 편으로 끌어오기 위한 그런 싸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행보가 무거워요. 어젠가 바보 송영길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바보. 왜? 세상에 국회의원을 5번이나 했는데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 집이 뭐 20평이든 30평이든 자기 집이 없어. 어떤 놈들은 100억이네 뭐 40억이네 뭐 땅이 10만 평이네. 그런데 저희 국힘당 봐봐요. 최하 몇십억이에요. 최하 몇십억. 최하 몇십억인데 1억짜리 집이 하나 없어. 집이 본인 집이 없어. 전세래. 전세 26평인가 전세에 살고 있대요. 전세. 그래서 바보 송영길이랍니다. 바보 송영길. 정말 어찌 보면 저도 한편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면은 한 번만 하면은 조호섭이나 송갑석이나 송갑석 두 번째인가 조호섭이 한 번 했죠. 왜 하려고 했어요? 좋거든. 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뭐 많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거 뭐 건설업자 북구에 뭐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 백 하면 끝난 거죠. 북구에서는 왕 아닙니까? 대장 아닙니까? 대장. 북구청이 대장인가? 아무튼 아니요. 국회의원이 더 높을 거예요. 계급상으로. 아무튼 그런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하려는 거지 않소? 조섭이가. 근데 조섭은 일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뒤에서 뭐 다른 뭐 우리가 모르는 그런 건 많이 했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민주당과 아니 민주당이다. 저 국힘당과 검찰 정치검찰 싸우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이재명 대표도 똥지 닦고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고 나쁜 짓을 안 했어. 그래서 저 지지 안 했어요. 정준호 거기 투표했어요. 그 여론조사 올 때 전화 올 때 정준호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닌데 아무튼 송영길 대표 무겁습니다. 근데 바보라 해요. 왜 바보라 하냐? 자기 집 하나 많이 들어왔겠죠. 근데 뭐냐 기부를 해버려요. 기부를 없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를 해버려요. 기부를 하니까 뭐래요? 통장에 돈이 없어. 돈이 26평 전세를 살고 있대요. 도와줘야죠. 그런 분 없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나 처음 들어봤네요. 나는 그거 몰랐어요. 미처 몰랐어. 좀 그냥 출판에 하는갑다. 당대표 했는갑다. 어디 호남 사람인갑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 사람이 뭐 그런 내막을 몰랐죠. 근데 어제 들었어요. 어제 26평에 집을 살고 있고 전세 집이야. 그것도. 그리고 국회의원을 5번이나 했는데 그 본인 집도 없고 또 뭐냐 어찌 됐든 계양구에 인천 계양구가 5번을 했는데 그 지역을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물려주었다는 표현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하고 본인은 이제 모르겠어요. 나와갖고 다른 곳에 갔는가 어쩐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5번이나 했고 6번, 7번, 8번 계속 올 수도 있어. 왜? 잘했으니까. 응? 뭐 계양 구민들이 믿고 의지하니까 계속 올 수도 있죠. 근데 거기를 이재명 대표 그때 대선에서 낙선했나 그 이후로 그쪽에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이렇게 헌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고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 없잖아요. 그리고 바보 송영기라는데 국회의원 5번 했는데 자기 집 한 채 없고 전세에 살고 있는 26평 전세에 살고 있는 그런 분 봤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국회의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300명 중에 그런 자기 집 한 채 없고 26평 전세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국회의원 1년만 해도 자기 집 몇 채나 만들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4년인데 4년 동안 뭐 집 몇 채, 뭐 서너 채 만드는 거, 뭐 장난감 아닐까요? 그리고 때려쳐버려. 다 그러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최한 몇 억은 벌어. 그런데 송영길 대표 그렇게 안 살았다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후한 무게와 힘이 있고 움직임이 무겁지만 결정 후 변함이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움직임이 이렇게 기민하고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무게가 있어요. 한번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에 무게가 있고 그 결정을 바꾸지 않아요. 송영길 대표 정치 검찰과 싸우겠다 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빨리 구속해라. 안 하다가 계속 싸우니까 이번에 뭐 별건이랬죠. 뭐 제일 처음에는 뭐 때문에 들어라겠는가. 뇌물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조사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로 이제 구속이 됐냐면 뭐 잘 먹는 운동인가? 민간 잘 살기 운동인가? 먹는 운동인가? 그 뇌물은 올라가불고 다른 거 요거 아닌 요거 가지고 이제 구속이 된 거라. 그렇게 털면은 그렇게 턴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 300번 넘게 앞서가고 지금 뭐에 안 나오거든. 이재명 대표 안 나와. 300번 400번 가까이 앞서겠는데 안 나와. 그래갖고 지금 김혜경 여사님 지금 뭐 본인도 모르는 거래. 다른 사람이 그 카드 가지고 계산했다는 건 녹취록이 나왔는데 10만 4천 원 거기에 본인 식사대금 김혜경 여사님은 본인 식사대금 본인이 냈고 나머지 7만 얼마인데 7만 얼마도 김혜경 여사는 몰라. 이 다른 사람이 그 카드로 법인카드인가 그 카드로 7만 얼마치 결제를 했어. 결제한 거 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별건 가지고 추미애 장관 그 아들 어쩌고 저쩌고 막 법무장관 때 얼마나 그 수사했어. 아유 추잡한 자식들. 정정당당하게 상대방하고 싸워야지. 추미애 장관하고 싸우고 또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고 송영길 대표와 싸우고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싸우지 추잡한 놈의 새끼들이 요거 안 나오니까 조국 대표는 어쩌겠어. 조국 대표 뭐 처음에 뭐 펀드 조사 안 나오네. 요거 그 부인 컴퓨터 조사하고 아들 딸 표창장 위조했네. 아이 참 추잡한 놈의 새끼들. 그러고도 니들 검사냐? 그러고도 니들이 국민 세금으로 얼마씩 한 1,000만 원 가까이 받을 거? 검사놈들은 월급을? 아깝다 아까워. 에이 저런 것들이 검사라고. 이런 썩어 빠진 검사님들에게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 들어간다는 게 천불납니다. 천불나. 아무튼 이런 송영길 대표가 없어요. 이런 송영길 대표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합니다. 또 민주 당원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세 분 중에 조국 대표님도 있지만은 송영길 대표님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 지금 별건 수사로 구속이 되었어요. 서울구치소에 구속이 됐는데 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맞서 싸워요. 왜? 본인이 떳떳하니까. 그리고 싸워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얼마나 정치 검찰놈들, 성렬이 이하, 한동훈 이하 검사놈들 130 몇 명이 정부 요직에 다 장악해가지고 나라를 추락펴락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국회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강남에 또 대구 울산에 요직을 지금 비워두고 있잖아요. 검사놈들로 채우려고. 그게 뭐예요? 이미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사 독재 공화국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싸워야 할 이유 아닙니까? 이런 검사놈들 맞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송영길 대표 옥중에서도 싸우고 있잖아요. 당명이 뭡니까? 정치 검찰 해체당 아닙니까? 가칭이. 그러다가 이제 정식 명칭은 소나무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어제 창당식을 했어요. 이분 도와야죠. 그분이 뭐 호남 사람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지고 이런 훌륭한 분을 그 이재명 대표 자수성가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변호사 되고 또 성남시장 되고 또 대권 주자고 국회의원 되고 또 지금 당대표 돼갖고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멋지잖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가난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굴하지 않고 이렇게 당대표에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큰일을 하는 그런 모습 멋지잖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도 나름 괜찮아요. 뭐냐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족을 인질로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 검찰 이 폐악짓거리 하는 짓거리 굴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는 잠잠히 있었어요. 잠잠히 있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맞서 싸우는 모습 좋잖아요. 좋습니다. 맞서 싸우는 모습, 본인이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맞서 싸우는 모습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송영길 대표를 알았어요. 송영길 대표 그의 정직함, 청렴, 결백함, 가난한 이들을 그냥 보지 않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본인이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잖아요. 그래갖고 본인은 집도 없고 26평 전셋집에 살고 있어요.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도 굴하지 않고 지금 썩은 정치검찰과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렇게 싸우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진짜 남자 아닙니까? 멋진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저는 바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했어요. 이런 모습, 당당한 모습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공분이래요. 공분이시고 또 북성중학교 나오고 대동고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가서 공부를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광주에서도 학업도 하고 광주에서 이번에 또 출마도 하신다 하죠. 출마도 하신대요. 아직 이제 결정된 것은 없는데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이낙연이 광주에 나온다. 그러면 내 그놈을 깨트리기 위해서 같이 출마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낙연이가 지금 무서운가 꽁지를 내리고 지금 광주에 출마 안 한다 해놓고 어딘지 지역구를 얘기 안 오네.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서구갑이나 아니면은 동나물이나 두 곳 중 한 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광주에 출마하면은 저는 적극 밀어줄 생각입니다. 왜? 이런 분 민영배 의원 급입니다. 뭐냐, 민영배 의원이 그렇게 검찰과 썩은 검찰과 열심히 싸웠잖아요. 광주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민영배 빼고 다 바꿔야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만큼 광주의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해, 일을. 싸우질 않아. 그래갖고 이제 선거철 되니까 싸웠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싸우지 않았어요. 민영배 의원이 제일 열심히 싸웠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 모습 좋다 이거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민영배 빼고 다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처럼 열심히 싸울 그런 송영길 대표 아닙니까? 그런 분 밀어줘야죠. 제가 지역구는 달라요. 저는 여기 조섭이 있는데 거기인데 지금 이제 정준호 후보 그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는데 아무튼 송영길 대표가 어디에 나오든 저는 적극 지지할 겁니다. 적극 지지할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치 검찰에 맞서 싸울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장 청렴하고 결백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정치 검찰에 맞서 싸울 분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분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해서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 안 하고 그럴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도 훌륭한 분이에요. 조국 대표도 열심히 싸우고 계신 분이고 또 송영길 대표도 열심히 싸우는 분이죠. 누가 나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 분 다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싸우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가는 거는 송영길 대표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나저나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누구죠? 조국 대표님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어요. 그러나 송영길 대표는 어렵다 이거요. 옥중에 있죠. 출마하기도 어렵죠. 창당 어렵군 가운데서도 창당을 했어요. 근데 싸우고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모르겠어요. 옥중에 있으면 못하죠. 어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선거운동 하더라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정말 어렵죠. 아파트 본인의 아파트 한 채 없는데 돈이 온전히 있을까요? 그래서 축구도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두 팀이 있어요. 어? 아니 설사 내가 아는 한 팀이 아는 팀이라도 그쪽이 잘하잖아요. 상대방이 못하잖아요. 뭐 못하는 팀 응원해요. 이게 뭐냐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 분들 중에 송영길 대표가 가장 힘들어합니다. 가장 힘들어요. 옥중에 있는데 선거운동이나 명함이나 제대로 돌리겠어요.
광주에 출마하면은 누가 도와주기가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그 뭐죠? 비례 정당으로 빨리 소나무당을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의 정확한 그 정확한 멘트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식의 의미에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 생각도 그래요. 민주당에서 빨리 소나무당을 이렇게 이제 편입시켜가지고 비례정당에 편입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같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제대로 될란가. 저번에 어디 진보당, 용해인당 그리고 또 어디하고 세 당인가 이렇게 한번 서류로 결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편입되기가 모르겠어요. 그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거기에 편입되면은 가장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도 민주당 찍고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찍는 것이 바로 소나무당도 찍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아 보여요. 어디 찍을 때, 조국신당, 조국 혁신당도 이제 찍을 분은 찍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송영길 대표 그 소나무당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거기 가장 어려우니까. 가장 힘든 상황이니까 돕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검찰 놈들이나 그런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가 좀 뭐한데 아무튼 도와줄 뭐 도와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어려워하니까 또 그분들이 또 좋은 사람이니까 도와주고 싶다 이거예요. 조국신당이나 뭐 이재명 대표도 이제 도와주고 마음인데 이제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 이거죠. 자, 아무튼 민주당의 그 더불어민주연합당에 포함이 되면은 가장 좋겠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을 듯해요. 조금은 이합 전에 한번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 합의 또 들어가기면 그 네 당이 다 합의를 해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저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게 안 된다 하면은 모르겠어요.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여기에서는 제가 사는 지역구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있으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당은 아마 그 소나무당이 따로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소나무당은 이제 비례를 찍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그거가 어렵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거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도와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300명 중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정직하고 가장 청렴하고 모르겠어요. 얼마큼 청렴한 건 모르겠지만 진짜 이런 사례 있을까요? 국회의원을 5번 했는데 자기 집이 없이 26평 전세집에 살고 돈이 생기면 이웃에게 다 기부하고 다 나눠주고 이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비례는 거기 찍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인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요. 제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나는 그런다 그거고 이건 내 입으로 하는 얘기고 또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리겠다 이거죠.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김건희 특검을 너무 빨리 결정했다. 그걸 한 일주일이나 보름이나
그렇게 더 뒤로 밀어가지고 아주 썩을 놈들 아주 국힘당도 정신 못 차리게 응? 공천이 제대로 안 되게끔 그렇게 해버렸어야 했는데 너 빨리 해버렸다 그래서 얘기고 또 총선 전에 북한에 뭐 도발 전쟁 도발 조짐이 보인다 계속 지가 도발해가지고 북한이 도발되게 하게끔 지가 전쟁으로 북한을 도발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구만은 이런 썩을 놈 모를 줄 알고 아유 뻔뻔스럽게 아니 줄리만 낯짝이 두꺼운 줄 알았더니 얘도 겁나게 두껍네요. 국민들이 니들은 모르지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의 도발의 조짐이 있어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려 합니다. 뭐야? 지가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북한을 도발하고 있는 거를 그걸 모르 국민이 모르겠네. 아유 참. 그리고 송영길 대표 소나무당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뭐 저는 짧게 이야기하려 했더니 얘기하다 보니 또 길어져 버네. 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너무 나라가 엉망진창고 막 이러는데 이런 이야기라도 하지 않으면은 제 속이 답답해. 체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주저리 얘기를 했더라도 뭐 잘 이해해 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